네, 진선호입니다. 63회 한능검 심화 11번부터 해설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완산주를 도읍으로 삼아 나라를 세운 가에 대해 말해볼까요? 라고 나왔는데, 사실 이것만 읽어도 이 가인물이 나와야 됩니다. 완산주를 도읍으로 삼아서 나라를 세웠다. 이 나라가 하나밖에 없어요. 후백제. 완산주가 도읍이었던 나라는 후백제밖에 없고, 그렇다면 여기 나라를 세우신 분은 바로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견훤에 대한 설명인데, 뭐 여기 보면 신라의 금성을 습격하여 경영을 죽게 하였다, 뭐 이게 있고, 금선사에 유폐되었다가 탈출하여 고려에 귀부하였다라는 말도 나와요. 역시 전부 견훤에 대한 설명이 맞죠. 자, 견훤 내지는 후백제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주면 됩니다. 정답 먼저 말씀드릴게요. 후백제가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후당 5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에요. 다른 선지 볼게요. 공산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자, 요거는 이제 좀 각 잡고 말씀드리긴 좀 긴데요. 일단 요 관련된 인물은 신순겸 같은 고려의 장군이에요. 대구 사시면은 요 신순겸 장군 그 관련된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이 공산 전투는 후백제와 고려가 싸웠을 때 후백제가 대승을 거두었던 전투예요. 이때 고려의 태조 왕건이 거의 뭐 죽을 위기를 넘겨가면서 막 헐레벌떡 도망을 치고, 이 신순겸 장군이 그 왕건의 그 옷을 입고 전장으로 뛰어들어서 싸우다가 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만 정책을 통해서 왕건이 도망가도록 이렇게 만들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공산 전투는 그래서 후백제가 대승,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고창 전투는 고려가 대승을 거두고, 이때부터 이제 후삼국의 패권이 고려한테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공산 전투, 고창 전투에 이어서 신라의 경순왕이 고려에다 나라를 바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 2천 전투에서 이제 고려가 후백제를 완전히 멸망을 시키게 되죠. 그 1, 2천 전투 과정 직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이겁니다. 이 견훤의 아들 신검이 이제 정변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금산사에다 가둬요. 김제에 있습니다. 가둬버리고 지가 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견훤이 금산사를 탈출해서 이제 고려의 왕건한테 귀부를 하게 되고, 이제 왕건과 견훤이 힘을 합쳐서 신검 군대를 1, 2천에서 격퇴했다. 이로써 후삼국이 통일됐다라는 요 흐름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마저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이거 앞문제에서 나왔는데요. 미륵사지 석탑 말씀드리면서 했죠. 백제의 무왕입니다. 백제의 무왕. 자, 그 다음에 김음돌 등 진골 세력을 숙청하였다라는 게 통일신라 시대의 신문왕. 자,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하였다. 이거는 후 고구려의 궁예. 자, 이 궁예가 처음에 송악 쪽에서 후고구려를 건국했다가 나중에 이제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면서 철원으로 천도했고, 나라의 이름을 한 번 더 태봉으로 바꿔요. 거기에 이제 장수였던 왕건이 이제 궁예를 몰아내고 왕이 되면서 나라 이름을 고려로 이렇게 정한 거였죠. 자, 12번 가겠습니다. 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숭선사는 가가 어머니인 신명 순성 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세운 절로 현재 그 터만 남아 있다 해가지고 숭선사라는 명문이 새겨진 유물이 출토됐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쭉 읽다 보시면 다른 거는 다 모르겠지만 요거 즉위 이후 노비왕건법 등 호족을 견제하는 정책을 펼쳤다라는 데서부터 이 왕은 바로 고려의 4대 왕 광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기 보면 충주 유씨 세력 나와 있는데, 이제 그 태조 왕건의 세 번째 부인이 이제 충주 유씨였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바로 광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광종에 대한 설명을 찾으라는 건데, 요 대표적인 내용이 원래는 과거제죠. 근데 노비왕건법과 과거제 왕인데 이게 선지에 안 나왔어요. 이제 호족들을 숙청을 대대적으로 펼치기도 했고, 또 한 가지가 칭제 건원, 공복제정 내지는 광덕이나 준풍 같은 연호를 썼다라는 건데, 그 연호가 이번에 있습니다. 정답이에요. 자,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건의하였다라는 건 이제 성종, 저 뒤에 나오죠. 성종 때 일이고, 관리의 규범을 제시한 계백묘서가 반포되었다.
정계와 계백요소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조 왕건 때의 일이요. 자,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천령 이북을 수복하였다라고 한 거는 이거는 공민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 세력 견제를 목적으로 한 상수리 제도가 실시되었다. 이건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의 인질 제도죠. 그리고 이게 고려 때로 넘어오면 기인 제도로 이어집니다. 자, 13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최충의 구제학당을 비롯한 사학이 융성하던 시기에 위축된 관학을 진흥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올려주세요. 서적포를 뒀다. 전문 강좌 7제를 개설했다. 또 하나. 자, 관학 진흥을 위해서 추진한 정책입니다. 요거는 뭐 이렇게 따로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보자마자 나올 수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양현고를 설치했다라는 거죠. 이 양현고가 그 장학금을 주기 위해 만든 그 기금, 예, 그 기금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양현고를 설치했다라는 게 이제 관학 육성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양현고 설치는 어차피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아 이게 관학 진흥을 위한 정책이구나라는 건 아마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장학금 제도기 때문에. 자, 독서 산품과를 통하여 인재를 등용하였다라는 것은 통일신라 시대의 원성왕 때의 일입니다. 다만 제대로 시행되진 못했고요. 사액 서원에 서적과 노비를 지급하였다. 이건 이제 조선 중기 때 있었던 일인데, 특히나 이 서원은 주로 살인들이 이제 세운 기관이죠. 그 역시 사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인들이 그 지방 세력의 근간이 된 그런 기관이에요. 자, 중등 교육기관으로 사부학당을 설립하였다. 이거는 이제 그 조선시대 일입니다. 역시 이 그 고등교육기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대학교급 기관이 조선시대는 성균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중등기관으로 사부학당이 있었고, 이제 요거는 주로 그 중앙지역에서, 그러니까 한성 지역에서는 사부학당, 그리고 지방에서는 고등기관이 통합된 향교 같은 이런 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조선시대 얘기고, 초계 문신제를 시행하여 문신을 재교육하였다. 이건 정조 때 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4번 가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오는 것은, 자, 가의 임금이 개경으로 침입하여 궁궐을 불사르고 퇴각하였다. 양규는 가의 군대를 무로대에서 습격하여 2천여 급을 패고 포로가 되었던 천여 명을 되찾았다. 자, 이것만 읽고도 나와야 돼요. 양규 장군이 나왔기 때문에 가국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고려입니다. 아니, 죄송해요. 거란입니다. 예, 이건 대응한 게 고려고, 예, 가국가는 거란이에요. 참, 예, 제가 정신이 없네요. 예, 죄송합니다. 거란에 대한 고려의 대응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나도 읽을게요. 지워버리겠습니다. 죄송해서. 자, 가의 병사들이 귀주를 지나가자 거란이라 그랬죠. 강감찬 등이 동쪽 교회에서 전투를 벌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양규 장군이 활약한 거는 2차 침입되고, 강감찬 등이 이제 전투를 벌인 건 이제 귀주 대첩이에요. 3차 침입이에요. 1차 침입 때는 서희가 이제 거란 장수 소선영과 담판을 벌여서 강동 육주 지역을 획득을 했죠. 이제 그러면서 2차 침입 때는 이제 강조의 정변이 있었는데 그거를 구실로 잡아가지고 거란이 쳐들어왔었고, 양규 장군이 활약한 전쟁, 그 다음에 3차 때는 강감찬이 귀주 대첩에서 거란을 완전히 몰아냈다. 예,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란 관련된 사실을 찾아주면 되는데 여기 이제 한 가지 내용이 더 있죠. 광군을 조직하여 침입에 대비하였다라는 2번이 정답이에요. 요 광군이 바로 거란에 대한 대응 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이 세 번의 침입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거랑 관련돼서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만부교 사건. 이렇게 발음도 안 되고 죄송해요. 이건 태조 왕건 때 있었던 일인데, 이 고려가 딱 세워지니까 그 거란 쪽에서 고려랑 친하게 지내겠다고 이제 낙타를 보낸 거예요. 사신하고 이렇게 낙타를 선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고려 측에서 그때 왕건 대응이 어떻게 되냐면 이 거란의 사신들을 잡아서 유배를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낙타를 만부교에다가 묶어가지고 굶어 죽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아래다 묶어놓고 그냥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낙타가 굶어 죽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 겁니다. 왜냐? 발해가 멸망하게 된 게 이제 거란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려 입장에서 왕건은 그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하고 친하게 지낼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 한편으로 보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그 발해 유민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정치적인 액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 당시에는 당연히 인구 숫자가 국력이었기 때문에 그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넘어오던 시기, 이제 더 많은 유민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왕건이 취한 액션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요 만부교 사건이 있었고 그 뒤에 광군을 조직한 거고, 거란의 세 번의 침입은 그 뒤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서 항전하였다. 요거는 최씨 무신 정권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이거는 몽골이 침입이죠. 몽골 침입. 그러니까 이제 침입한 국가로 보자면은 몽골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도읍을 옮겼다라는 건 이제 최씨 무신 정권의 최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위를 파견하여 근거지를 토벌하였다라는 건 이제 왜구에 대한 대응인데, 어, 이게 이제 고려 말 조선 초 이 시기에 왜구의 침입이 잦았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요 왜구 때문에 이제 홍산 전투, 진포대첩, 황산 전투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뒤에도 이제 토벌 작전을 2번 정도 벌여요. 이 박위를 파견해서 토벌한 거는 이제 그 고려 때, 그 창왕 때 완전히 말기, 그러니까 이성계가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세종대왕 시기에 이종호 장군이 쓰시마섬 토벌한 이런 일도 있었죠. 자, 압록강 상류 지역에 사군을 설치하였다. 역시 이거는 세종대왕 때 있었던 일인데, 이제 상대방 국가로 본다면 여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결성된 별무반, 역시 여진에 대한 대응책이었죠. 자, 이 별무반 하면 생각나야 되는 분, 윤관, 여진족 킬러, 여진족 몰아내고 동북 구성을 설치하셨던 분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이 시대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관람파랍니다. 천산 대렵도로는 모를 수도 있지만 직지심체유절 나오면 알아야 되는 가국가는 바로 고려입니다. 고려시대의 문화유산을 찾으라라는 얘기예요. 자,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고려는 이제 특히나 도자기 쪽, 이 청자가 유명했던 나라예요. 상감기법의 청자. 자, 이게 정답이 3번이죠. 그래서 이 주전자의 이름을 암기할 필요는 없고 상감청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감기법이라는 게 그 도자기 표면에다가 이렇게 금을 박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감청자를 진짜 딱 보면 와, 정말 멋있어요. 와, 이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냐?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그 비치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그 색깔 안에 이렇게 금으로 글자랑 무늬가 막 있는데, 아, 정말 이게 박물관에서 진품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아, 이게 또 하나가 여기 있네요. 와, 제가 이제 이거 보고 싶어서 부여를 갔다 그랬죠. 금동 대학로 백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고, 자, 호총 청동 그릇. 요거는 이제 그 신라인데, 여기 이거 호우명 그릇이라고도 불러요. 요 그릇의 요쪽에 이게 이제 광개토 대왕의 시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광개토지 호태왕 이래가지고 이제 광개토 대왕이 써 있어요. 그 신라에서 나온 그릇에 웬 광개토 대왕이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그 뇌물 마립관이 이제 광개토 대왕이 요청해서 외를 격퇴했던 그 시기에 그 시기랑 관련된 그릇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이불 병자상 발해 기억하셔야 돼요. 발해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이불 병자상이나 돌사자상, 석등 이런 거는 사진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인왕제색도는 조선시대 후기의 그림이죠. 겸재, 정선 이분께서 그린 작품입니다. 자, 16번 갈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불교계 개혁에 앞장선 가 8살에 승려가 되어 25세에 승과에 급제하였고 선종의 승려였음에도 교종을 포용하였으며 당시 불교계 문제점을 비판하며 개혁에 앞장섰는데 시효는 불일 보조국사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송광사에서 신앙 결사 운동을 펼치며 승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수행하자라고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분은 바로 보조국사라는 데서 알아야 돼요. 고려의 대표적 승려 중 한 분인 진울입니다. 이제 송광사에서 운동을 했다라고 했지만 이제 이걸 보통 수선사 결사라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 진울에 대해서는 이제 뭐 수선사 결사운동 이런 것도 있지만 문화 파트에서 사상적인 내용으로 보면 그 두 가지 정도 도노 점수, 정의 쌍수 요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1번이 정답입니다. 참선을 강조하고 도노 점수를 주장하였다. 이제 갑작스러운 깨달음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걸 위한 점진적인 수행을 강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요거는 그 의천, 대각국사 의천에 대한 설명입니다. 왕의 아들이었는데 고려의 대표적인 승려 중 한 분이 됐죠. 자, 선문 염송집을 편찬하고 유불일치설을 제창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유불일치설이 나오면 요거는 해심. 자, 그 다음에 승려들의 전기를 정리하여 해동 고승전을 편찬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각훈이라는 승려입니다. 자, 보현 10원가를 지어서 불교 교리를 대중에게 전파하였다. 이거는 균여. 고려 초기의 승려입니다. 국어 쪽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왜 그 신라 시대 향가라는 그 고대 노래가 있잖아요. 이 향가가 현재 삼국유사 24수, 그 다음에 균여전에 이제 11수 해가지고 25수가 전래되고 있습니다. 그 균여전을 쓰신 분이 바로 이 균여고 그 향가가 보현 10원가인데 거기에 이제 그 11수의 향가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고려시대의 승려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또 한 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요세라는 분이 있어요. 이왕 기억하실 거면 고려시대 승려는 요새까지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요새 스님은 백년사 결사, 정답선지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특히 정답선지로 이제 뭐 진울, 의천, 해심, 요새 요 분들이 이제 간혹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선지에 없는 요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7번 볼게요. 자,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우왕이 요동을 공격하는 일을 최영과 은밀하게 의논하였다. 요동 공격이요. 자, 최영이 동교에서 군사를 사열했다.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 위화도에 머물렀는데 이성계가 회군한다는 소식을 듣고 앞다퉈 모여든 사람이 1000여 명이나 되었다. 자, 요게 이제 바로 그 위화도 회군이죠. 요게 이제 회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 가는 이게 이제 위화도로 간 게 요동 정벌하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가 그 이 나보다는 이전 시대 일이에요. 이전 때 일이에요. 뭐 얼마 차이는 안 나겠죠. 예. 자, 다 보면 도평의 사사에서 글을 올려 과전을 지급하는 법을 정할 것을 청하니 의견을 따랐다. 자, 그래서 이제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하여야 한다. 자, 이거는 과전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과전법은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가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답이 나오죠. 가가 먼저고 그 다음에 나, 다 그냥 순서대로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8번 가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도병마사가 아래 길을 안서도부에서 바친 철은 예전에 무기를 충당했는데 이제 또다시 철을 더 바치라고 명령하니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염주, 해주, 안주 세 곳에서 2년 동안 바치는 철을 흥왕사 창건에 쓰게 해서
폐단을 풀어달라고 했어요. 뭐 이 시기가 언제냐라는 건 다른 건 몰라 치더라도 도병마사를 보면 알아야 돼요. 고려입니다. 자, 고려시대의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을 물었는데 이거 1번 읽자마자 바로 답이네요.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이게 이제 전시과. 이 앞문제에서 말씀드렸지만 과전법 요거는 이제 고려 말 조선 초로 넘어갈 때 있었던 토지 제도고, 이제 고려 시대 초기에는 맨 처음에는 역분전, 그러니까 태조 왕건이 호족들에게 내렸던 이제 그 역할에 따라 나눠졌던 토지 역분전이 있었고, 그 뒤로 이제 경종 시대부터 해가지고 전시과 제도가 시행이 되죠. 그 전시과에 대한 얘기가 전지 시지 요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요거는 이제 신라 시대, 특히나 설치한 거는 지증왕 때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허적의 제안에 따라 상평통보를 발행하였다. 상평통보기 때문에 이건 조선 숙종이에요. 자, 계해 약조를 체결하였다. 이건 세종대왕 때입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기유 약조가 있는데, 이 기유 약조는 광해군이에요. 임진왜란 끝난 이후에 일본과의 교역을 재개하기 위해서 체결한 약조가 기유 약조입니다. 황국중앙 총상회를 조직하였다라는 거, 이거는 뭐 이제 개항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890년대입니다. 자, 19번 갈게요.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어전 준천 제명첩에 담긴 어제 사원시로 가가 홍봉한 등 청계천 준설공사에 공이 있는 신하들의 노고를 취하했다. 자, 청계천 준설공사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영조입니다. 물론 이제 이걸로 알 수도 있지만 요 뒤에 쉬운 거 있네요. 탕평균역, 이것도 영조의 업적이죠. 영조에 대한 설명을 찾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걸 별도로 기억하지 않았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영조의 업적 중 하나가 뭐냐면 속대전이에요. 정답이 4번입니다. 이 속대전을 편찬했다라는 건데 이게 법전이죠. 원래는 이제 그 경국대전, 뭐 그 전에 조선 경국전도 있지만 일단 경국대전, 성종, 그 다음에 나온 게 속대전, 요게 영조, 그 다음에 괄호가 잘 안 쳐지네요. 영조, 그 다음에 대전 통편, 요 대전 통편이 정조, 그 다음에 이제 대전 회통이 마지막인데 요거 이제 흥선대원군 때입니다. 자, 다른 거 볼게요. 나선 정벌의 조총 부대를 파견하였다. 요거는 이제 효종입니다. 북벌론과 관련이 좀 있는데, 다만 북벌론 때문에 이제 육성했던 군인들을 저 청나라의 요청에 의해서 나선 정벌, 그러니까 러시아 정벌하는데 보내요. 뭐 흑룡강 전투 같은 거 했습니다. 경기도에 하나의 대동법을 실시하였다는 광해군 때 일이에요. 자,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 도감을 창설하였다. 이 훈련 도감이 창설된 거는 임진왜란 이후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5군영 중에 맨 처음이 훈련 도감이죠. 선조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으로 따지면 선조인데 이 훈련 도감은 임진왜란 이후에 그 임진왜란의 영향으로 이제 군 체계가 바뀌었죠. 그 전에는 5위였는데 이제 5군영 체계로 바뀌게 되면서 훈련 도감 창설이 그 시작이었어요. 자, 역산서인 칠정산을 만들었다. 요거는 이제 세종대왕 때 조선만의 독자적인 천문역법 서적 칠정산이고요. 농사서적은 또 농사직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종대왕은 그 중국의 문물을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조선만의 독자적인 성격을 찾아내고 만들고자 많이 노력하셨어요.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잖아요. 이 후민정음. 그리고 칠전산도 중국의 천문이 맞지가 않으니까 만든 책. 농사직설도 중국의 땅과 우리 땅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땅에 맞게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다. 기억해 주십시오. 자, 20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왕이 전지하기를 김종직은 보잘것없는 시골의 미천한 선비였는데 경연에 두었으니 은혜와 총애가 더없이 컸다고 하겠다. 근데 그의 제자 김일손이 사초에 부더덕한 말로써
선왕대의를 거짓으로 기록하고 스승인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싣고서 그를 찬양하였다. 혁명을 의논하여 아뢰어라라고 했습니다. 자, 김종직 나왔고 사초의 부도덕한 말, 심지어 조의제문까지 나왔어요. 이거는 바로 무오사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 연산군이에요. 연산군 입장에서 이제 조의제문은 당연히 눈에 이게 확 가만 안 두겠어, 이게 되는 겁니다. 세조가 이제 증조 할아버지쯤 될 거예요. 근데 세조를 능멸하는 글이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야, 얘 잡아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무오사화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연산군이라고 말씀드리는 순간 답이 나오죠. 연산군 즉위와 중종 반정 사이, 이게 이제 연산군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이 연산군 시대에 무오사화랑 갑자사화가 있었어요. 이 갑자사화는 뭐 그냥 연산군이 우리 엄마 죽게 만든 놈 나와! 라고 해가지고 이제 때려잡았던 그런 이제 폭군적인 사화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뒤에 이제 기묘사화, 그 다음에 을사사화가 있죠. 이 기묘사화는 요 소격서 폐지랑 관련이 있죠. 조광조의 개혁 정치 때문에 이제 당시에 훈구 세력들이 조광조를 보고서 저놈 저대로 놔두면 안 되겠는데 막 이러고 생각하는데 발작 버튼이 눌렸어요. 그게 위훈 삭제였죠. 중종 반정의 공신들에 대한 위훈, 거짓된 훈격을 지워라. 요건데 이제 그게 훈구들의 발작 버튼이 돼서 이제 조광조가 죽게 됐다. 이거고, 그 뒤에 이제 을사사화, 명종 때 있었습니다. 4개의 사화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20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무오사화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21번부터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